2021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오늘도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30분 빠르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또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설 연휴의 시작, 저희 퓨처스 리그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설 연휴의 시작은 퓨처스 리그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1라운드 경기 중에서 저희가 가장 눈길이 가는 대국 하이라이트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1라운드 3경기 바둑메카 의정부와 킥스의 대결이었습니다. 상위 선두를 다투는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백찬희 선수와 박재근 선수, 개인 순위 다승순위를 다투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두 선수의 대국은 팀도 중요하지만 개인전도 다승왕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한판이었죠. 박재근 선수 8승 2패 상황에서 백찬희 선수를 만났고요. 백찬희 선수 9승 1패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찬희 선수는 2월 랭킹에서도 굉장히 많이 순위를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각자 1시간 출기 1분 1회가 주어지는 장고대국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박재근 선수와 백찬희 선수의 대결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찬희 선수의 흑번이고요. 네, 최근에 백찬희 선수는 이 소목포석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박재근 선수도 이제 백찬희 선수가 이 포석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을 거고요. 네. 네, 흑이 다시 한번 삼삼을 들어가면서 일단 실리지향적인 포석을 두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삼삼을 들어가고요. 정말 흑이 때이르게 네 쪽의 귀를 다 차지를 했죠. 상당히 좀 실리에 민감한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리를 초반에 빼앗긴다면은 아무래도 좀 반면 운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백도 어느 한쪽은 귀 쪽을 차지하는 선택을 하기 마련인데 박재근 선수는 지금 이 자리, 이 쉬어가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니까 좀 바깥쪽을 막아가면서 두텁게 정리를 했고요. 네. 지금 이 장면이 백찬희 선수가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여기를 찌르고 이 붙이는 선택이 처음에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행이 될수록 흑의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고요. 선수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단순히 여기까지의 변화만 살펴본 게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백도 일단 여기까지는 좀 진행이 좀 외길처럼 보이고요. 이쪽을 찌르고 젖혀가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흑이 이었을 때 실전에는 박재근 선수가 여기를 치중을 갔어요. 네. 이 치중을 간 수가 이 박재근 선수가 이제 이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흑이 지금 상황에서 이 한 점을 끊어잡는 변화가 있거든요. 끊어잡게 되면은 백이 단수를 치고 끊고 세 점을 잡게 되면은 흑이 한 칸 정도로 뛰어서 이 귀 쪽을 차지하는 변화가 있는데 박재근 선수가 순간적으로 형태를 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을 이었을 때는 여기서는 백은 치중 가는 게 아니라 호구를 쳐야 되고요. 흑이 사는 것은 이제 바깥쪽으로 백이 탈출을 했을 때 이거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일단 이 귀 쪽의 형태가 흑이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견딜 수 없고요. 네. 흑도 지금은 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틀어막고 치중을 가고 젖혀 있게 되는데 여기를 빠져도 똑같아요. 흑이 한 점을 잡으면은 하나 밀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먼저 들어간다면은 흑이 때려냈을 때 초반이라 패감이 없죠. 그렇죠. 초반 무패인데요. 네, 이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패를 들어가서 바로 따내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한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도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좌우 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데를 붙이고 날일자 정도로 행마를 하면서 흑이 젖혔을 때 이제 패감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패를 들어가는 게 정수고요.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패감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그럼 백으로서는 이런 변화를 그려봐야 했던 건데 실전이 좀 좋지 않았을까요? 네, 실전에는 백이 이제 치중을 가면서 한 점을 때려내고요. 세 점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흑이 이 바깥쪽을 둘 필요가 없어요. 뭐 지금은 뭐 흑의 입장에서 좌상 쪽을 먼저 뭐 이 입구자 자리는 좋은 자리죠. 이쪽을 두면서 백도를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먼저 이 중앙 쪽을 밀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흑이 좋은 선택들이 있었는데 이미 백찬희 선수는 여기를 젖혔을 때 끊어잡는 것은 아까처럼 이제 흑이 한 점을 잡고 한 칸을 뛰는 것까지 진행을 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어가면서 이미 흑이 만족을 한 거예요. 박재근 선수도 이제 침착하게 지금 이수의 의미는 사실 도래 방향이 이 반대쪽으로 오는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모양을 쌓더라도 어차피 이 세력을 활용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편에서 활용을 하고 젖혀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흑이 맞고 붙였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흑이 여기를 찌르는 것은 끊고 나서 단수를 치게 되면은 뭐 한 점을 때려낸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한데 일단 바깥쪽을 막아가는 자세가 정말 좋아요. 네. 이 진행 자체가 흑은 불만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찬희 선수도 한 점을 끊어 잡고 이 끊는 수 자체로 일단 좌상 쪽의 흑돌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변 쪽을 벌려가면서 최대한 실리지향적인 바둑을 두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좌귀와 좌상귀 변화가 좀 일단락이 됐는데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좀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흑이 약간이라도 기분 좋은 상황인 건 맞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흑돌이 이쪽도 좀 얇고요. 그 다음에 이 하변 쪽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로 일단 흑도 집은 많지만 좀 얇은 부분이 있어요. 뭐 형세 자체는 흑이 좋기는 하겠지만 뭐 아직 승부가 결정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흑도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고 귀 쪽을 살아뒀고요. 백도 일단 한 칸을 뛰면서 백의 모양을 안정을 시키면서 이쪽에 집을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아직 흑돌이 못 살아있죠. 네. 박재근 선수도 상당히 두텁게 진행을 해가고 있고요. 아, 이 자리 좋아 보이네요. 네, 이 자리에 뭐 흑이 양날개를 펼치면서 또 백돌을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의 전투에서도 흑돌이 있는 만큼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변 쪽을 백찬희 선수가 먼저 차지를 하면서 뭐 계속해서 주도권은 백찬희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백도 일단 흑이 이쪽에 붙이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이 백돌이 안형이 없어지면서 흑의 귀가 크고요. 귀의 실리가 크고 지금 백돌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죠. 백이 이제 실리를 차지하면서 흑돌을 바깥쪽으로 몰고 있어요. 좀 노골적인 수법 같아요. 네, 지금의 선택이 이제 가장 많이 두어졌던 수법인데 맞게 되면은 실전처럼 이 나와서 끊었을 때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죠. 여기를 잡으면은 바로 이 두 점이 잡히니까요. 네, 실전에서는 뭐 그래서 당연히 이겼고요. 네, 젖혔을 때 이 상황에서 백도 선택인데요. 여기서는 백도 이렇게 빈 삼각으로 꼬부려 나오는 수가 있어요. 흑이 늘면은 밀어 올려서 여기 보시면은 이 찌르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생각보다 흑의 형태가 얇습니다. 네. 계속해서 밀어가고 이 중앙 쪽에 하나 선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갈라가면서 백도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한 점을 그냥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우변 쪽의 변화 자체는 흑이 약간이라도 좀 편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재근 선수는 좀 온건한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백찬희 선수가 여전히 좀 형세를 리드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뭐 여전히 백찬희 선수가 좀 기분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재근 선수도 형세를 뭔가 좀 변화를 꾀하려면은 이 좌변 쪽을 노려봐야 되겠죠. 실전에도 이 찌르는 교환을 하나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흑도 막는 게 사실 일감인데 막는 수 이외에 다른 수가 있어요? 네, 백찬희 선수는 뭐 한 칸을 뛰면서 좀 더 이 돌을 가볍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를 한 칸을 뛴 것은 그러니까 백찬희 선수가 이쪽을 막는 것은 백이 당장 끊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뭐 여기를 끊고 느는 것은 사실 흙이 한 칸을 떼어버리면은 백돌이 양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안 됩니다. 네, 여기를 막았을 때는 끊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날일자로 활용을 했을 때 여기 끊는 약점 때문에 계속해서 흙이 뭔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싫었기 때문에 백찬희 선수도 네, 네, 활용당하는 것이 싫었군요. 네, 한 칸을 뛰었고요. 박재근 선수도 이제 중앙 쪽을 공격을 하면서 뭔가 전단을 구하죠. 좌변 쪽의 흑돌을 좀 몰아가려는 작전일까요? 네, 이제 박재근 선수도 계속해서 흙의 모양에 대해서 약점을 추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중앙 쪽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백찬희 선수도 여기 사실 끊어지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세로 밀어갔습니다. 네, 상변에 어깨 짚는 것까지는 좋은 활용이고요. 네, 백도 지금 무난하게 벌려서는 실리의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간수를 뒀는데 사실 이 부처간수는 흙이 지금 뭐 이쪽을 받아준다면 당연히 득이 되겠지만 네. 여기서는 흙도 그래도 이 중앙 쪽의 벽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런 데를 들어간다면은 이 백돌이 양분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붙여간 것은 살짝 모험의 느낌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젖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단수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이 좌 쪽의 흑돌은 사활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부처간수가 살짝 과했을 수 있겠네요. 네, 흑이 침입을 하고 백이 젖힐 때 한 번 더 손을 빼면서 이 한 점을 공격을 했더라면은 백찬희 선수도 여기서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전에는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백이 끊었습니다. 여기서 AI의 판단도 실전에는 한 점을 잡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 잡는 선택으로는 사실 좀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여기 하나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면서 단수 치고 백도 한 점을 잡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한 점 쪽을 갈라가면서 이 세력을 활용을 하는 게 좋았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지금 백찬희 선수는 한 점을 잡은 게 이 흐름 자체가 여기서도 뭔가 흙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쪽도 깔끔하게 틀어 막았고요. 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흙이 좋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두는 거죠. 좀 여유를 부렸을까요? 네, 뭐 지금 뭐 형세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백은 흑돌을 괴롭힙니다. 뭐, 집요하네요. 네, 상변 쪽도 한번 누르고 뭐 이런 데를 붙여서 흙이 늘어준다면 뭐 계속 틀어 막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실전에는 하나 젖히고 이어가면서 일단 백도 바로 막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죠. 정말 이곳저곳 찔러보는 박재근 선수입니다. 네, 박재근 선수 여기 단수를 쳤는데 지금 이 수의 의미는 네. 흙이 당연히 단수니까 이어야 되죠. 있고 이을 때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쪽을 끊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잡는다면요? 네, 한 점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이쪽을 끊어가면은 우변 쪽에 세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세 점 쪽을 흙이 먼저 두기 때문에 세 점은 잡히지만 이거는 별게 없어요. 뭐 늘더라도 찌르고 뭐 중앙 쪽을 씌워갈 수도 있고요. 일단 한 점을 보태주면서 이 중앙 쪽의 두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이 세 점을 잡더라도 이 집으로는 뭐 한 10집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은 이 선택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 점을 잡으면 이제는 아래쪽을 끊어요. 그쪽이 성립이 돼요? 네, 흙이 그러니까 이 끊는 수가 없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쪽을 끊으면은 단수 치고 돌파를 했을 때 백이 여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두 점 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를 잡더라도 이 바깥쪽의 세력이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이건 좀 소탐대실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하지만 지금 이쪽을 끊는 교환이 돼 있으면은 끊었을 때 단수 치고 나가는 게
먼저 끊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흙이 이으면은 단수를 치고요. 때려내면은 이건 뭐 단수 치고 받아버리면은 네. 아까와는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는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흙이 선수를 잡고 이제 하변 쪽을 먼저 둘 수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하변 쪽을 백이 먼저 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집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군요. 네. 그래서 여기를 끊으면은 잡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재근 선수는 이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백찬희 선수 받아줬을까요? 네, 실전에는 백찬희 선수가 여기를 잇고 나서 한 칸을 뛰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를 막고요. 네. 끊고 호구를 칩니다. 끊고 늘었을 때 흙이 이쪽을 두는 것은 한 점을 나갔을 때 이 좌변 쪽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싸움이 안 좋죠. 그래서 여기를 때려내고 백이 이으면 이거는 뭐 우변 쪽에서 엄청나게 큰 집이 났어요. 뭐 얼핏 보면은 흙이 당연히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흙이 이쪽을 단수치고 호구치는 선택이 그러니까 판을 좀 넓게 본다면은 지금 이 선택이 더 좋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선택을 좀 추천을 했을까요? 네, 지금 이게 AI의 판단이고요. 네. 하지만 뭐 실전 대국 때 지금 이 선택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변 쪽이 사실 흙이 벌렸는데 이게 100집이 거의 한 20집이 났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실전에서 이 선택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칸을 띄었고요. 여기서도 흙은 이쪽을 밀어가는 선택이 좋았어요. 네, 그렇지만 한 점을 잡는 선택을 했고 박재근 선수도 지금 여기를 밀어가고 이렇게 한 점을 때려내는 게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백이 아래쪽을 하나 밀고요. 이을 때 단수를 치면서 이 흙돌의 근거를 빼앗는 게 지금은 좋았습니다. 네. 네, 밀어가면은 젖혔을 때 호구 치는 자세가 백이 있는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흙도 그렇게까지 기분이 좋진 않아요. 네, 실전은 이쪽을 밀고 한 점을 끊었고요. 나오니까 한 점을 때려내면서 흐름을 탔는데 문제는 흙도 하변 쪽을 막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백도 기분은 냈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공격이 생각만큼 되질 않는군요. 네, 백도 한 칸을 뛰고 흙도 이제 좌변 쪽에 엷은 돌을 정리를 했고요. 네, 지금 백도 분명히 중앙 쪽에 빵따냄을 하면서 좀 이득을 본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 형세는 흙도 우변 쪽을 젖히는 자리를 선택을 했고 여전히 이쪽의 모양이 흙이 좀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형세 자체는 여전히 흙이 좀 편하고요. 한 점을 때려냈을 때 흙이 젖히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물론 정말 두고 싶은 자리인데 뭐 한 번 더 이 중앙 쪽을 정리하는 것도 좋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앙 쪽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고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젖혀서 네. 깔끔하게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 옆으로 받아둔다면은 하변 쪽의 흙돌이 깔끔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중앙 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뭐 지금 이 선택도 좋았습니다. 네, 좀 안형을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은 작전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젖혀가는 자리도 사실 이 백도를 어느 정도 제압을 하면서 상변 쪽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정말 좋은 자리긴 해요. 네, 하지만 일단 이 흙돌들이 갈라지면서 백도 승부를 걸어볼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형세가 좋은 입장에서는 뭐 하변 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도 좋았죠. 자, 박재근 선수 중앙을 가르고 나섰고요. 네. 흙이 지금 양분이 됐기 때문에 떨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젖혀 있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도 흙이 여기까지는 늘어가면서 한 번 더 버텼어야 됩니다. 실전에 여기 젖혀 있는 선택을 했는데 네. 이 선택을 하고 나서도 이 흙돌이 살아 있었더라면은 그러면 좀 흙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젖히는 자리를 당하고요. 아프네요. 네, 이 붙이고 늘었을 때 흙돌이 뭐 얼핏 보면 여기를 끊으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죠. 여기를 끊으면은 그러니까 단수 치고 나가면
이 세 점이 오히려 잡힙니다. 그렇네요. 단순히 끊어가는 진행은 흑도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흑은 뭔가 이 백돌을 잡아야 사는데 뭐 지금은 이 백돌이 뭐 전혀 잡히질 않기 때문에 흑이 하변 쪽을 둔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두더라도 흑돌이 못 살아 있으면 그냥 네. 중앙 쪽을 한 번 더 늘어서 버텼어야 됐고요. 젖혀 이으면서 갈수한 것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네, 이쪽을 붙이는 것도 아래쪽을 밀어간다면 여전히 끊는 것은 흑돌이 잡힙니다. 네. 네, 백찬희 선수도 밀어가면서 이제 뭐 끊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도 여기를 호구를 쳤는데 호구 친 수로는 그 반대쪽으로 호구를 치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 실전에 지금의 선택이 좋았지만 네. 흑도 기회가 생겼죠. 지금 이쪽을 젖힌 수로는 흑도 하변 쪽을 늘어가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나갔을 때 젖히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이바둑을 AI로 좀 함께 보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를 네. 젖히고 있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베개 형태가 좋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끊었을 때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밀어가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두 점이 잡히고요. 이건 다 살아가네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받아야 네, 그러면 할까요?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막아갑니다. 네, 이쪽을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잇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행마를 한다면은 여길 밀어가는 것도 있고 이쪽을 받는다면은 밀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백돌이 연결이 안 돼요. 이쪽은 찝고 나서 끊어버리면은 나가더라도 그냥 늘면은 뭐 사방이 흑돌이기 때문에 백돌이 이건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네. 흑에게도 탈출구가 있었던 거네요. 네, 흑도 그러니까 백이 애초에 이쪽을 호구를 치면서 연결을 확실하게 하면서 흑돌을 공격을 했더라면은 백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실전에는 흑도 한번 기회가 생겼고요. 네. 지금 백찬희 선수가 늘어간 수를 사실 보지를 못해서 네, 이거는 지금 흑돌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제 안에서 사는 수는 없어요. 네, 뭐 이쪽이 일단 폐 형태이기 때문에 집이 나더라도 폐 이상 만들긴 쉽지가 않고요. 젖히는 선택을 했는데 일단 먹여치는 것도 악수고요. 백이 중앙 쪽을 밀어갔을 때 시전에 있는 선택을 했는데 때려내고 하나 끊고요. 이쪽을 받아버리니까 한 점을 잡기에는 여전히 이 끊는 자리가 남습니다. 네, 그래서 흑도 지금은 이쪽을 밀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박재근 선수가 이 중앙 쪽을 머리를 내밀면서 우변 쪽도 견제를 하고 여전히 흑도를 못 살아 있어요.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밀어가는 자리가 너무 아프죠. 한 점을 끊고 싶지만 여기를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버리면은 뭐 패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잇게 되면은 날일자를 두더라도 잇고 나서 아래쪽을 밀면은 뭐 흑돌이 다 잡힙니다. 뭐 젖히더라도 잡히고요. 네. 이건 차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젖히는 자리에 돌이 오니까 또 여기를 젖히고 단수 치는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흑은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쪽 저쪽 괴로운데요. 네, 지금 백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죠. 집으로도 계속 이득을 보면서 흑도를 압박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중앙 쪽을 두면 둘수록 여기 백집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흑이 정말 괴롭습니다. 네, 박재근 선수 계속해서 일단 선수 교환을 해가면서 흑도를 압박을 하고요. 흑도 뭔가 좀 반발을 하고 싶은데 반발을 할 시간이 없어요. 흑이 당장 걸리니까요. 네, 그만큼 지금 박재근 선수가 승기를 잡았고요. 네. 주도권을 잡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단수 치고 있는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얼핏 보면은 백도 약점이 있죠. 이 끊기는 자리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 박재근 선수가 여기를 끊어두는 교환이 확실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집으로 악수기 때문에 백도 사실 이런 교환은 웬만하면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마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교환은 집으로는 뭐 몇 집 손해긴 하지만 뭐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교환이 놓이면 이제 백은 끊어지는 약점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있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백이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흙이 끊어가는 것은 단수를 치고 계속해서 단수를 치면은 있는 게 안 되죠. 아, 네, 흙돌이 그렇네요. 바로 잡히기 때문에 자충이 되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끊는 수가 기민했어요. 네. 흙도 여기는 부분적으로는 있는 것보다는 뭐 쌍립을 쓴다든지 뭐 다른 식으로 두는 게 좋았는데 백찬희 선수도 지금 아마 초입기에 몰렸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를 선택을 하면서 일단 진행을 했고요. 끊는 수는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네, 일단 뭐 시간 연장책에 가깝습니다. 네, 여기를 잇고 흙이 늘어서 일단 이쪽의 대만은 살아가기는 했어요. 뭐 그- 지금 흑도를 끊어갈 수는 없죠. 백도 약점이 있으니까요. 네. 게다가 하변 쪽의 흑대마도 살아있는 거죠. 하변 쪽의 흑대마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쪽을 그런가요? 찔렀을 때 네. 그냥 한 집을 내는 것은 이쪽을 찝어서요.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잡히기 때문에 아, 역시 자충이 문제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전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이렇게 찝어지는 교환이 있다면은 이었을 때 사는데요. 네. 그 교환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전에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찝었는데 백이 단수를 치고요. 한 점을 단수를 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으면 당연히 이어서 사는데 때려내니까 패의 형태가 됐습니다. 아, 결국은 폐 형태가 만들어졌군요. 네, 흑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게 계속해서 이쪽에 수를 투자를 하는데 백은 계속해서 집이 늘어나는데 흑이 두 집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패를 때려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백도 패감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대마 쪽을 깔끔하게 살고 흑이 이었는데 네, 실전에 이쪽에 날일자까지 두어지니까 뭐 이제는 대마가 다 살더라도 집으로 승부가 안 돼서 백찬희 선수가 돌을 거뒀죠. 아, 백찬희 선수가 정말 분주하게 양쪽 대마를 타개를 해냈는데요.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는 박재근 선수에게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킥스의 박재근 선수 승리를 거뒀고요. 개인 순위 경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한 판이었습니다. (2020-21) KB국민은행 futures 바둑리그 11라운드 4경기 잠시 후에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21 KB국민은행 futures 바둑리그 앞서 치러진 11라운드 경기 하이라이트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상승세에 있는 두 선수의 만남이었던 만큼 바둑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이제 백찬희 선수가 앞서가긴 했는데 박재근 선수가 판을 흔들어가는 능력이 좋았고 끝까지 상대의 대마를 물고 늘어지면서 박재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1라운드 4경기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요. 과연 어떤 팀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오더 그리고 순위까지 살펴드립니다. 자, 11라운드 1경기에서는 수려한 합천과 셀트리온의 만남이었는데요. 결과가 좀 의외라고 느껴집니다. 네, 셀트리온의 금지우 선수가 원래 다승왕 경쟁에 합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부진하면서 다승왕과는 살짝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네, 팀 승부도 셀트리온이 0대3으로 패배를 했고요. 11라운드 2경기 정관장 천록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에서는 한국물가정보 웃었습니다. 네, 송지상 선수가 부진하고 있지만 김민호 선수가 살아나면서 박영농 선수와 함께 2대1로 팀 승리를 가져갔고요. 한국물가정보팀은 만약에 패배를 했더라면 우승 자리는 좀 노려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정말 큰 판을 이겼죠. 상당히 중요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자, 11라운드 3경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둑메카 의정부 그리고 킥스의 대결이었습니다. 양 팀에 있어서 이 경기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네, 두 팀은 팀 순위 자체도 1등과 2등의 대결이었고요. 박재근 선수와 백찬희 선수의 대국도 다승왕 경쟁이 정말 중요한 한 판이었기 때문에 박재근 선수의 승리가 더욱더 빛이 나네요.
지금까지의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스가 8승 3패 단독 선두에 올라 있고요. 바둑메카 의정부와 한국물가정보가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결하는 포스코케미칼과 컴투스 타이잼. 개인 순위는 좀 어떨까요? 백찬희 선수 그리고 박재근 선수의 이름이 눈에 띄고요. 네, 일단 뭐 두 선수는 뭐 다승왕 경쟁에 굉장히 유력한 선수들이고 김세종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서 지금은 1등이 공동 선두죠. 3명이 있고요. 뭐 3명이 공동 수상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개인 순위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오더 1국에서는 이호범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전반기에 이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네, 이호범 선수가 전반기에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웃었지만 그 승리 이후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고요. 오유진 선수는 뭐 최근에 뭐 좀 바둑의 템포가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전 선수 과연 어떤 대국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국에서는 김상천 선수와 김진희 선수가 만났고요. 두 선수 첫 만남입니다. 네, 벌써부터 두 기사의 기세가 여기까지 좀 느껴지네요. 이 장고대국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 두 기사의 대결도 재밌을 것 같아요. 빠른 손인 두 선수의 만남입니다. 삼국 속기대국에서는 오병우 선수와 오정화 선수가 만났고요. 역시 첫 대결이에요. 네, 오정화 선수는 뭐 굉장히 선의 굵은 바둑을 두고 오병우 선수는 좀 재능이 있는 기사죠. 그러니까 재능과 뭔가 이 두터움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병우 선수가 오정화 선수를 흔들 수 있을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포스코케미칼과 컴투스 타이잼, 양팀 이 상대 전적을 살펴본다면 이호범 선수가 오유진 선수에게 2대0으로 앞서 있고요. 2국과 3국을 치르는 선수들은 모두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라운드 4경기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컴투스 타이잼의 대결입니다. 전반기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간 바 있는데요. 오늘 대국 아무래도 좀 상당히 중요한 대결이 될 텐데 어떤 바둑에 가장 좀 눈길이 갈까요? 일단 뭐 3국도 재밌을 것 같고요. 사실 뭐 2국도 재밌을 것 같고 1국 또한 사실 좀 눈길이 가기 때문에 네. 뭐 3경기 모두 다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3국을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빠짐없이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11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스코케미칼과 컴투스 타이잼의 대결이고요. 포스코케미칼은 현재 46패, 그리고 컴투스 타이잼은 3승 7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막 대국이 시작이 된 모습이고요. 먼저 1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진 선수와 이호범 선수, 전반기에 이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이호범 선수가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 이후 무견패 중이거든요. 네, 이호범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좋지 않아요. 과연 오늘 분위기를 좀 반전할 수 있을까요? 오유진 선수 앞머리가 원래 있었던가요? 그러게 뭔가 좀 변화된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항상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어렵죠. 잘 모르겠어요. 자, 이국에서는 김진희 선수와 김상천 선수, 빠른 손의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장고바둑은 왠지 두 선수에게 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속기대국 오병우 선수와 오정화 선수의 첫 대결입니다. 오정화 선수 좀 선이 굵은 바둑을 선보인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병우 선수는 좀 도깨비인 것 같아요. 네, 오병우 선수는 뭐 정말 강자들도 잘 잡고요. 하지만 좀 이겨줘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뭐 재능은 있지만 좀 기복이 있습니다.
오정화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을 했고요. 왠지 첫 수가 3-3인 것 같아요. 네, 오정화 선수가 3-3을 뒀네요. 그러니까 이영구 선수가 3-3 포석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두 기사는 뭐 집에서 연구를 할 때 자주 3-3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지 오정화 선수도 3-3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또 이영구 선수가 자주 사용을 하는 또 포석을 오정화 선수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영구 선수가 3-3을 둘 때는 보통 100번일 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흑번일 때와 100번일 때 좀 의미가 다를까요? 글쎄요. 일단 흑번일 때는 더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 사용을 안 하는 건지 흑번일 때 사용하는 기사들은 많이 못 봤고요. 네. 오늘 낮에 벌어졌었던, 지금도 벌어지고 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설현준 선수도 3-3을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뭐 선수들이 3-3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건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는 또 포석이 좀 점점 다채로워지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어떤 포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뭐 블루 스팟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 1-2% 정도의 차이는 뭐 집으로 환산한다면은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좀 자신이 즐겨하는 포석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왠지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진다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두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이왕이면 높은 곳을 두고 싶은 심리일까요? 네, 여기를 한 칸을 벌리는 것도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한 칸을 벌리는 게 가장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제 좀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변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좀 좁아 보이기는 하지만 오병우 선수 단단하게 한 칸으로 자리를 잡아뒀고요. 초반부터 뛰어드는 좀 급박한 전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흙이 벌렸는데 백도 침입을 하면서 흙이 하변 쪽에 모양을 생기는 것을 방비를 하고요. 이제 돌이 양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귀 쪽을 압박을 한다면 이 귀 쪽의 흙돌도 사실 이 자리가 급하죠. 백이 먼저 귀 쪽까지 차지를 하는 순간에는 흙의 안형도 없으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일방적으로 쫓기는 네. 그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오정화 선수가 먼저 귀를 두어 가는 걸까요? 네, 지금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늘게 되면은 여기를 밀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받아두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 드는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네, 백도 뭐 늘어가는 게 일감이긴 한데 이쪽을 늘어갔을 때는 하변 쪽에 흑돌이 오면 일단 이 백돌이 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 교환을 안 하고 먼저 이 좌 쪽을 선택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역시 예상대로 받아뒀습니다. 오병우 선수도 예상했다는 듯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진행, 인공지능은 팽팽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백도 여기를 한 칸을 뛰는 게 퍼센테이지로는 가장 높기는 한데 지금은 눈목자로 행마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뒀을 때는 흙도 이쪽에 교환을 하고 한 칸을 뛰는 게 가장 높습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이쪽의 교환은 뭐 하나 안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과연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중앙 한 칸 뛰는 자리가 좋다는 판단인 것 같고요. 이 좌쪽에 세워진 이 103점을 공격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네, 일단 부분적으로는 이 세 점을 공격을 하려면은 이 입구자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백이 이쪽을 붙였을 때 흙이 젖히는 것은 백이 호구를 치고 젖히는 교환을 한 다음에 중앙 쪽을 씌워버리면
이거는 흙이 일방적으로 답답하죠. 네, 그래서 흙도 한 칸을 띄워두고요. 백도 중앙 쪽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을 젖히고 붙여가는 선택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쪽을 끊기고 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백돌이 이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백도 일단 이쪽까지 두어가면서 다음에 여기를 젖히고 붙이는 것을 노려야 되고요. 여기서는 흙도 좀 느려 보이지만 이렇게 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백이 호구를 친다면은 이 좌변 쪽의 모양이 백이 좋거든요. 자세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단수 치고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 한 점을 잡는 것은 이 끼우는 자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이 당하죠. 네. 뒷맛도 남아있고 백의 자세도 좋은 만큼 이 좌귀 호구 치는 자리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우정화 선수는 좌귀 쪽을 늘어두기보다는 우하귀 쪽 나릴자를 선택했습니다. 네, 백은- 이쪽을 늘어간다면은 여기를 막히는 게 싫었다라는 것 같아요. 네. 막히면은 백돌이 연결이 되면서 이쪽에 뭔가 세력이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백돌을 양분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흙이 우변 쪽을 다가갔을 때는 지금의 자리가 너무 빛나죠. 오병훈 선수도 무난하게 중앙 한 칸을 선택했습니다. 서로 뛰어나가는 선택이군요. 네, 본의 아니게 서로 띵뛰기 바둑이 됐네요. 그럼 이제는 좌기 호구 여전히 좋은 자리일까요? 지금은 호구 치는 자리 말고는 둘 자리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네. 지금 호구 치는 자리는 너무 좋은데요. 오병훈 선수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를 두고 어떤 작전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단순히 중앙으로 띵뛰는 바둑이 된다면 그래도 흙이 먼저 챙겨놓은 실리가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흙이 뭐 실리를 계속해서 차지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흙의 집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거든요. 뭐 이쪽이 한 10집, 여기를 젖힌다라고 하면은 이쪽도 한 6, 7집. 뭐 귀는 이한점과 백돌이 비슷하다라고 본다면은 흙이 뭐 대략 한 15집 정도 집이 있는데 백은 뭐 하변, 그리고 우변, 그리고 이쪽에 발전성, 그리고 덤까지 있으니까요. 백도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포석 진행 팽팽합니다. 뭔가 오병호 선수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이쪽을 다가서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아프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 이외에는 당연히 이쪽을 호구치는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두고 볼 것 같은데 지금 장고를 하네요. 백은 그렇다면 우변을 선택할 수도 있을까요? 네, 우변 쪽을 뭐 벌려두는 자리도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벌리는 것은 좀 너무 느슨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밋밋한가요? 네, 그리고 흙이 먼저 좌변 쪽을 뭐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백돌이 쫓기면서 좌변 쪽에 흙이 발전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병우 선수 우변을 선택했습니다. 네, 뭔가 장고를 하는 걸로 봐서는 우변 쪽을 선택을 할 것 같기도 했어요. 결국 장고 끝에 우변을 선택했고요. 그래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흙도 늘어가겠죠. 너무 좋은 자리 같아요. 네, 이쪽을 늘게 되면은 이 귀 쪽에 대한 약점도 없고 이런데 나중에 한 칸을 뛴다든지 백도를 압박을 했을 때도 지금 당장은 좀 발이 느려 보이지만 이 자리가 정말 좋습니다.
우병우 선수 5라운드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4연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라운드에서는 한상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한상훈 선수가 최근 흐름이 정말 좋거든요. 한상훈 선수 뭐 퓨처스 리그보다는 바둑 리그에서 핫한 선수죠. 네. 이 선수 바둑 리그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좀 더 1군에 어울리는 선수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병우 선수가 또 한상훈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정말 오병우 선수는 말 그대로 도깨비네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오정아 선수는 지난 8라운드에서 송규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9라운드, 10라운드 연이어 패배를 했습니다. 연패를 좀 빨리 끊어야 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컴투스 타이잼 현재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오유진 선수와 오정아 선수가 흐름이 같아요. 네, 두 기사는 좀 함께 가죠. 그리고 김준희 선수는 두 기사와 또 반대로 갑니다. 어떡하죠? 네, 최근에 김준희 선수가 또 성적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컴투스 타이잼이 좀 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게 징크스긴 하지만 계속 이어진다면 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컴투스 타이잼 팀에서도 징크스에서 하루빨리 좀 벗어나야 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 현재 4승 6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승리를 거두고 남은 라운드를 모두 또 가져가게 된다면 여전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우승까지는 좀 힘들진 모르겠지만 상위권 진출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오병우 선수의 장고에 이어 이번에는 오정아 선수가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고출기에 돌입을 하겠는데요. 지금 오정아 선수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기를 늘어가는 선택이 아니라 뭔가 이 중앙 쪽에서 씌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렇게 둬서 만약에 호구를 치면은 뭐 이런 데 하나 들여다보고요. 네. 집으로는 좀 손해긴 한데 지금 걸쳐가는 선택. 조금 더 판을 넓게 보고 있을까요? 전혀 다른 곳을 선택했습니다. 네, 백이 받는다면은 그때는 늘고요. 백의 이 선택에 따라 다음 착점을 가져가겠다라는 뜻일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늘고 백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걸친다면은 뭔가 이 백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지금 오정아 선수도 살짝 수순을 비틀어 갔어요. 백도 기세는 이쪽을 호구를 쳐야 되는데 뭔가 이 우변 쪽을 벌린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 이 좌변의 선택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이 무섭게 호구를 칩니다. 역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정아 선수는 애초에 백이 호구를 쳐온다면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정아 선수는 일단 좌변 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좌상 쪽을 걸쳐간 것은 백의 응수에 따라서 좌변 쪽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뜻이었고요. 오병호 선수도 그 의도를 좀 눈치를 챘기 때문에 반발을 한 거죠. 지금 들여다본 교환은 여기를 젖히는 교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흑 한 점이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뭐 이제는 이런 데를 단수를 치고 뭔가를 할 때 나중에 둘, 흑돌이 셋, 버려졌을 넷, 때는 이 들여다보는 다섯, 교환이 확실히 활용이 됩니다. 일곱, 여덟. 이번엔 3-3 침입입니다. 뭔가 발빠르게 실리를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오병호 선수도 뭐 계속해서 실리를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이제 슬슬 압박이 되겠죠. 오정아 선수의 오늘 초반 작전은
확연히 좀 실리 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화 선수는 주로 좀 두터운 바둑을 선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바둑 진행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스타일이 변하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오정화 선수도 최근에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평소에 자신이 사용을 하지 않는 포석으로 바둑을 짜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풀린다면은 뭐 오정화 선수가 다시 좀 성적이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성적이 너무 좋아버리면은 선수들이 굳이 뭔가를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질 않기 때문에 뭐 그때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면 되고요. 오병우 선수는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많이 진행이 되는 정석은 백이 아래쪽을 하나 밀고요. 흑이 늘면은 먼저 협공을 갑니다. 그럼 흑이 한 칸을 띄고 백이 넘어서 보통 이 정도의 진행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진행이 뭐 서로 불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흑도 일단 좌변 쪽에 백 모양을 견제를 하긴 했지만 사실 여기는 뒷문이 터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백집이 크게 날 자리는 아니었고요. 백도 뭐 어느 정도 상변 쪽의 모양을 흑이 먼저 벌린다면은 모양이 생길 수 있는 자리를 먼저 견제를 했기 때문에 뭐 서로 불만은 없어 보이네요. 인공지능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가 30초. 정가운데 하나, 가리키고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는 흑이 뭐 한 칸을 뛰는 게 무난하긴 하지만 여기를 하나 막아두고 두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한 변화를 좀 살펴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이 미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이쪽에 날일자를 둔다면은 흑돌이 그래도 제압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흑도 막는 선택을 하고 나서 세 점이 좀 제압이 되는 게 싫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한 칸을 뛰는 수로는 날일자를 두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백이 중앙 쪽을 씌워가는 것은 여기를 붙여서 네. 30초. 젖히면은 하나, 같이 젖혔을 때 셋, 이거는 백도 끊으면은 흑이 단수 치는 여섯, 수가 성립이 되기 일곱, 때문에 여덟, 아홉. 백도 당장 씌울 수는 없거든요. 조금 더 치열하게 바둑을 이끌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오정화 선수는 무난하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둑을 보면 흑은 확정가가 좀 눈에 띄고요. 백은 확정가는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인공지능 그래프는 여전히 팽팽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다가섰는데 지금 이수의 의미는 백이 손을 뺀다면은 이쪽을 치받고 젖히는 자리가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백도 일감은 한 칸을 뛰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흑이 이쪽을 벌리게 됐을 때 오히려 그래프는 흑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백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백도 같이 침입을 하면서 흑이 이쪽을 치받고 젖힌다면은 지금 뭐 여기를 치받고 끊는다든지 여기를 젖혀서 싸워야 되겠죠. 오병우 선수의 다음 한 수는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그래프도 그렇지만 사실 백의 다음 한 수로 인해서 오늘 바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그런 흐름도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여기를 두면은 흑이 치받고 젖히는 것은 백도 치받고요. 젖힌 다음에 끊고 늘어둔다면 지금 이 변화는 백이 좋습니다. 흑이 양분이 되면서 셋, 넷, 다섯. 지금 여기도 약하고 여섯, 그렇다고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백이 밀어 올렸을 때 또 귀 쪽이 다치기 때문에 이건 흑이 급해요. 네.
그래서 들어간다면은 흑도 한 칸으로 받아야 되고요. 백이 한 칸을 뛴다면은 흑이 씌워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여기를 밀고 나서 보통은 끊거든요. 네, 지금 끊어간다면요? 네, 끊어가는 것은 뭐 단수치고 밀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 백이 둘, 곤란하고요. 셋. 여기서는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끼워서 네,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 우변 쪽에 네. 백이 흑이 빵따냄을 하더라도 이미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변화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병호 선수 역시 침입이긴 한데 좀 한 칸 위입니다. 둘, 3선이 아니라 셋, 4선을 선택했네요. 다섯, 여섯, 네, 일곱, 비슷한 맥락이죠. 어차피 여덟. 치받고 젖힌다면은 끊어가겠다. 우정화 선수의 선택 빨랐습니다. 바로 치받아서 막아가는 자세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치받고 나서 그냥 끊는 거는 좋지 않아요. 하나 젖힌 다음에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오정화 선수도 이제 내친 걸음일 것 같고요. 네, 이쪽을 막았을 때 그냥 끊는 것과 젖히는 것의 차이는 그냥 끊는다면 흑이 늘었을 때 백이 막아야 되는데 단수치고 한 칸을 뛰면은 백도 일단 이 자리는 늘어야 되겠죠. 그럼 흑이 하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이 젖혀 있으면은 여기를 끊더라도 백이 지금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를 끊더라도 이으면 백돌이 살고요. 여기를 단수치기에는 끊더라도 이쪽을 당하게 되면은 이거는 흑에 갈 데가 없어요. 네, 흑도 위험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 젖혀두고 끊는 것이 좋고요. 우병우 선수도 젖혀갔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이런 진행이라면 예상했던 전투가 벌어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우상기에 다가가 있는 백돌의 위치가 사선이라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늘고 흑이 호구를 치면은 백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살았을 때 30초. 이쪽에 돌이 있으면은 흑돌이 연결이 안 되는데 다섯, 여섯. 지금은 여기를 붙이고 젖히게 되면은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두는 것은 그냥 단수치고 패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기만 하더라도 한 점을 잡는 것과 이쪽을 늘어가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로 흑돌이 깔끔하게 연결이 돼요. 그럼 연결이 남아있는 만큼 흑도 좀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흑도 일단 중앙 쪽을 지키게 되면은 여기를 끊어가는 것도 남아있고 상변 쪽에 이렇게 눌러가는 자세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붙이고 하나, 넘고요. 단수 치고 호구를 치면은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흑은 귀 쪽을 차지를 하고 백은 중앙 쪽을 막아가면서 열. 그러니까 서로 타협이 되는데 이게 묘하게 형세는 만만치가 않아요. 두 선수 모두 초읽기 한 번씩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흑도 부분적인 형태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한 칸을 뛰는 자리도 사실 좋은 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 칸을 띄웠을 때는 셋, 그러니까 백도 좀 여유가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여기를 끊는 게 여덟. 백도 끊어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단수 치고 나오더라도
밀 때 이쪽을 단수를 쳐버리면은 흙 두 점이 잡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좀 효과적으로 중앙 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호구를 치는 게 정수고요. 정화 선수도 단단하게 지켜뒀습니다. 이제 과연 백이 다음 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30초. 네, 여기서는 백도 이쪽을 잇는 것이 정수인데 네. 뭔가 마음 같아서는 뭐 이런 식으로 차단을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상 갈라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백도 형태가 이쪽을 막는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치받고 젖히면은 문제가 생기고요. 네. 이쪽에 돌이 있더라도 입구자로 나오면은 여기는 언제든지 끊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찝고 나서 끊으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지금은 백도 셋, 넷, 사는 선택이 아니라 다섯, 이쪽을 잇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섯, 지금 이수는 여덟, 이 중앙 쪽에 아홉, 연결이 되면서 뭔가 좀 이곳에 발언권은 생겼는데 문제는 흑이 여기를 단수를 쳤을 때 이거는 백돌이 선수를 못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쪽에 단수 치는 자리가 선수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흙은 굳이 교환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흑은 이 흑돌이 뭐 완벽하게 살아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 단수 치는 것은 흑도 먼저 두면서 흑의 안형을 없애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셋, 네, 그래서 넷, 뭔가 이 두 점을 다섯, 잡기 전 여섯, 타이밍이나 일곱, 연결되기 여덟, 전에 아홉, 이쪽에 교환은 해야죠. 아, 지금 또 재밌는 수가 나왔네요. 이거는 중앙 시움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백도를 좀 돌보는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네, 두 가지 다 뭐 충분히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흑도 여기를 날일자로 나오는 것과 붙여 나오는 것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백도 그래도 둔다면은 여기 이 미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그 옆쪽으로 두어가는 것이 일감이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살짝 넷, 흑마를 다섯, 비껴간 느낌이 여섯,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일단 입구자 자리에 돌이 왔을 때 흑돌을 차단해가는 것이 좀 강력해 보이긴 했는데 일단 두 기사 모두 이 중앙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두 선수의 시선은 모두 중앙으로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십초. 하나, 둘, 셋, 명호 선수도 중앙 다섯, 부근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 나간다면 흑돌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병우 선수가 지금 이쪽에 교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고요. 이 다음의 선택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밀어서 만약에 두 점 쪽을 버리면서 아래쪽을 노려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늘었을 때 한 칸을 뛰고 흙이 밀어간다든지 이쪽을 끊었을 때 이곳을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흑돌을 양분을 하면서 이쪽에서 전투를 벌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쪽을 밀어가는 선택을 하기에는 이 두 점이 깔끔하게 제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 일단 이쪽에서 둘, 손해가 너무 크기 셋, 때문에 넷, 이 흑돌을 거의 뭐 다섯, 여섯, 잡는다시피 일곱,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덟, 그러니까 잡다시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열, 이렇게 뭐 돌들이 4번 띄어져 있으면은 사실 잡힐 것 같진 않네요. 네. 이 작전은 좀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병우 선수는 과연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을지 이 다음 한 수로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막상 다음 한 수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30초. 좀 피해를 하나, 줄이면서 전투를 벌이기에는 여기를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이쪽을 다섯, 붙여서 전투를 벌이는 게 좋고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한 칸 띄고 흙이 밀어가는 선택이 됐을 때 애초에 뭐 단순히 한 칸을 띄고 흙이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이쪽의 교환이 이 돌과 이 두 돌의 교환이 이게 백이 득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 좀 고민을 했겠죠. 고민 끝에 결국 중앙 한 칸을 선택했습니다.
30초. 하나, 그래프는 미세하게 셋, 나마 좀 넷, 흑 쪽이 기분 다섯.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정화 선수는 오히려 끊어서 받아두네요. 우병우 선수와 오정화 선수 오늘 첫 만남이고요. 현재 나란히 3승 7패를 기록 중인 두 선수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둘, 셋, 그러고 보니 오늘 다섯, 오시성을 여섯, 가진 선수가 일곱, 3명이나 되네요. 여덟, 아홉. 네, 정말 뭐 흔치는 않은데요. 포스코 케미칼과 컴투스 타이젠의 11라운드 4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삼승 7패의 컴투스 타이젠, 4승 6패의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입니다. 오병우 선수와 오정화 선수의 속기대국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중앙에서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네, 흙이 끊어가니까 백도 이제 우상 쪽을 붙이고요. 30초. 늘어서 받았을 때 중앙 쪽을 입구자로 씌워가면서 이거는 밀어간다면은 여섯, 일곱, 틀어 맞겠다라는 건데요. 아홉. 지금 오정화 선수도 살짝 비껴갔는데 부분적으로는 흙이 밀어가는 게 좀 더 힘이 좋았는데 들여다보는 것은 백도 2였을 때 뭔가 약점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 올린다면은 백도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뭐 는다든지 한 칸을 뛰면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정화 30초. 선수도 하나, 날일자로 행마를 하면서 조금 비켜갔습니다. 다섯, 여섯. 오늘 시종 그래프가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은 뭐 그래프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뭐 이런 데서 한번 삐끗하면 뭐 서로 대마가 걸리기 때문에 이 대국하는 기사들은 뭐 서로 전투가 끝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좋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을 거예요. 30초. 하나, 둘, 이제 백은 행마를 어떻게 가져가야 다섯, 좋을지 여섯, 그것도 고민이 일곱, 될 것 같고요. 여덟, 아홉. 역시 비켜서 받아두네요. 네, 흙도 모양만 놓고 본다면 여기를 나가는 게 좋은데 백도 흐름을 타는 게 사실 있거든요. 여기를 두고 찌르고 나가서 늘면은 또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양쪽을 맛보면서 행마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흙도 백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려면은 그냥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막는 것은 젖혀서 이거는 4점이 바로 잡히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밀어가는 게 좋을지 날일자가 좋을지 두 가지가 어려워요. 오정화 선수도 초읽기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자, 나란히 세 개가 남아있는 두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과연 날일자일지 밀어갈지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여기를 두면은 백이 밀고 젖힐 때 찌르면은 30초. 하나, 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상변 쪽에 흑돌이 사는 다섯, 진행과 여섯, 그 다음에 여기를 밀었을 때는 여덟. 늘게 되면은 한 점을 제압을 하고요. 막으면은 그때 사는 진행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실전의 선택은 밀어가는 수입니다. 여기서는 백도 막는 건 좋지 않아요. 흙이 끊고 나서 늘고 이 단수 치는 자리를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중앙 쪽을 행마를 한다면은 여기는 흙이 선수로 처리를 하고 중앙까지 흙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래서 지금은 늘어야 되고요.
흑도 마음 같아서는 이쪽에 막히는 자리 그냥 나오고 싶긴 하지만 여기를 틀어 막게 되면은 그냥 단수 치고 막는 것이 백돌이 나갔을 때 안 잡힙니다. 이거 잡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점이 제압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막혔을 때 이 미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응수가 없어요. 그냥 흑은 뭐 여기를 단수 치고 밀어서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한 점이 잡히면 말이 안 되겠죠.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네, 흑도 네. 가일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홉, 오, 지금 오정화 선수 지금 그쪽을 밀고 나오는 것은 중앙 쪽을 막혔을 때 답답한데요. 오정화 선수는 처음 밀어갈 때부터 다시 한번 밀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좌중앙 쪽 막힌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이 참고도로는 그랬죠. 네, 여기를 막히는 것은 흑이 한 점을 제압을 할 수 있을 때 다섯, 그때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여기 막히게 되면은 지금 아홉, 다음에 흑마가 어렵거든요. 지금 오병호 선수도 젖히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흑은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 두어지는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오정화 선수도 여기 단수 칠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느낌은 여기 하나 젖히고 백이 이을 때 그때 단수를 쳐가는 정말 이게 30초. 그림이거든요. 흑의 네. 정말 딱 의도인데 셋, 넷, 그런 다섯,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여섯, 이쪽을 젖히지 않을까 일곱, 좀 생각이 여덟, 듭니다. 아홉, 열. 그러니까 애초에 막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흑이 득을 봤다라는 느낌이 과연 들지 이 점이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오정화 선수 출기 한 번 더 보냈고요. 다음 행마를 두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쪽을 일곱, 모두 좀 여덟, 아홉, 지켜갈 수 있는, 이것이 좀 양쪽을 모두 지켜갈 수 있는 수였을까요? 네, 지금의 선택이라도 흑이 교환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막았을 때는 이 한 점이 제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대책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이 돼 있다면은 이쪽을 막는 것은 흑도 돌파하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는 좀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는 이 느는 자리에 돌이 있다면은 30초. 장문으로도 이 한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셋,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섯, 이 느는 자리까지 선수라고 본다면은 중앙 쪽이 처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두고 흑은 여기서 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런 데를 두어 가면서 흑도를 살리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오정화 선수 임시방편을 통해서 한숨 돌렸습니다. 오병호 선수가 그 자리를 먼저 막아갔더라면 흑이 꽤 곤란했을 수 있겠어요. 네, 우병우 선수도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살짝 아쉽기는 해요. 뭐 하지만 여전히 형세는 백이 나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우병우 선수도 둘, 흑대마를 최대한 압박을 해야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찝어가는 것은 백도 자충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를 찝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젖히고 흑이 호구치는 게 어느 정도 모양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단수치고 막아서 틀어 막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거 백도 정말 떨리거든요. 이렇게 두고 호구를 치면은 더 이상 뭔가 이 흑도를 차단할 수 없는 순간 이 단수 치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 백돌이 살아야 되는데 주도권은 흑이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찝어서 일곱, 행마를 했기 때문에 여덟, 역시 그 자리가 급소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 자리는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늘어간다면은 여기를 젖힐까봐 지금의 찝는 교환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젖히는 것은 그냥 호구를 치면 오히려 악수거든요. 30초. 이 찝는 교환은 셋, 굳이 할 필요는 넷,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면은 아홉. 지금 오정화 선수 집으로 버티겠다라는 건데, 뭐 젖힌다든지 돌파를 하면은 이거 베개 자세가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두터워 보이기도 하고요. 정하 선수가 오늘은 철저한 실리 작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자리를 먼저 교환을 하고 이쪽을 잇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곱, 이어야 되는데 아홉, 네, 젖히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죠. 네. 지금 이쪽을 붙여간 것도 어느 정도 지금 그 진행을 노려보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일까요? 오병우 선수도 단순히 끊어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정화 선수가 지금처럼 버텨간 것이 오히려 백에게 리듬을 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붙이는 수가 두어졌을 때는 20초. 상대의 의도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넷, 뭐 여기를 다섯, 젖히면은 여섯, 뭐 잇는다든지 상변 쪽으로 여덟, 모양을 파울을 하면서 아홉. 네, 지금 뭐 흙이 받을 수는 없었네요. 이렇게 물러서야 한다면 이 결과는 너무 아쉬운데요. 네, 이거는 흙이 좀 당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변 쪽에 교환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일단 백이 흑도를 압박을 하고 있지만 백도 집으로는 앞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중앙 쪽의 약점을 노려본다든지 집으로는 좀 백이 해야 돼요. 오정화 선수가 좀 자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중앙 쪽을 보시면은 여기를 갈라가면 흑도 행화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여기 단수 치는 것은 하나, 나오면 둘, 백돌이 연결이 셋, 되고요. 연결이 네. 되는 순간에는 다섯, 다시 한번 이 한 점이 안 여섯, 잡히는 순간 일곱, 여덟, 이 미는 자리를 교환을 당하면 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 백이 너무 싱거운데요. 지금 그래프가 확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흑도 쉬워지겠어요. 네, 지금 오병호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늘어서 흑이 한 점을 잡는다면은 단수를 치고 이 상변 쪽에 차단하는 게 선수죠. 흑이 끊어 잡아야 되는데 30초. 네, 그때 이쪽을 둘, 젖히면 셋, 넷, 네, 부분적으로 우상 쪽의 형태에 있어서는 이쪽을 늘고 젖히는 자세가 나온다면은 아홉. 백이 집으로는 이득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오정화 선수도 한 점을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늘어서 네. 여전히 이쪽을 들여다보는 자리는 기분이 나쁘죠. 단수 치는 것은 나가는 게 여전히 성립이 되고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 뚫리는 형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셋, 여기를 늘고 나서 흑이 한 점을 끊어 잡으면 여섯, 젖혀야 되는데 여덟. 이거는 흑도 백도를 압박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죠. 그러니까 밀고 여기를 밀어갔을 때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면은 젖히더라도 뭐 붙이면 뭐 붙인다든지 이쪽을 밀어간다면 백돌이 연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교환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네.
오정화 선수도 노림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병호 선수 우상기를 두어가는 데 있어서 젖혔고요. 셋, 이 편이 조금 낫다는 판단이었을까요? 네, 일단 뭐 백은 중앙 쪽을 늘었을 때는 우상 쪽을 건드려 가겠다라는 뜻이 당연해 보이고요. 뭐 지금의 선택은 백이 지금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두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일단 문제는 한 점을 끊어 잡았을 때 그 다음의 선택이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치열한 전투 바둑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 한 수 한 수의 선택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백은 기세상으로는 우상귀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백 대마다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30초. 백이 하나, 우상 쪽을 둘, 둘 수 있을지 그 다섯, 점이 좀 여섯, 일곱, 문제인데, 크게 한 칸을 뛰는 것보다는 이쪽을 밀어가는 선택이 더 좋네요. 네. 지금 오병우 선수가 결국에는 가일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흑도 그러니까 먼저 우변 쪽을 둘 수가 있거든요. 뭐 여긴 치받을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고, 부분적인 형태로 놓고 봤을 때는 젖히는 것보단 치받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게, 젖히면은 있고 나서 어차피 30초. 이쪽을 하나, 치받게 되는데, 셋, 이거는 백도 넷, 늘면서 다섯,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그냥 치받으면은, 막으면은 또 젖히는 게 좋고요. 이 편이 좋았을까요? 자, 오정화 선수는 젖혀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진행이 된다면 백이 크게 좀 성과를 올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백이 집으로 한 거는 전혀 없죠. 하나, 하지만 이곳에 돌이 온 만큼 이제 중앙 쪽을 여전히 노려봐야 되는데, 여섯, 이쪽에 결행하는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좀 빠를수록 좋습니다. 뭐 나머지 자리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흑도 뭐 단순히 돌들만 살리면은 되거든요. 지금 AI도 이 중앙 쪽을 갈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네요. 둘, 그러니까 여기를 늘면은 넷, 흑도 더 이상 이 귀 쪽을 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덟, 아홉, 이쪽을 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를 늘고 막을 때 중앙 쪽을 갈라가게 되면은 흑이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돌파가 되는 순간 이거는 순식간에 다시 그래프가 100 쪽으로 기울어요. 네. 그만큼 이쪽을 늘어가는 자리가 좋습니다. 사실 실리로 가장 눈에 띄는 자리는 우상귀 막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네, 뭐 저도 당연히 그쪽은 30초. 막을 것 같은데, 둘, 문제는 중앙 쪽이 백이 다섯, 먼저 여섯, 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단순히 뭐 한 점을 제압을 하고 이쪽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돌파가 되기 때문에 이 대마들의 이 생사가 걸린 만큼 이쪽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네요. 자, 중앙이 중요하다고 인공지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정화 선수도 중앙을 받으려는 움직임 같기도 합니다. 30초. 네, 지금 하나, 이쪽을 들여다본 둘, 수의 의미는 셋, 백이 만약에 받는다면은 다섯, 이제는 여섯, 여기를 갈라갔을 일곱, 때 여덟, 차이가 있죠. 밀고 나서 단수를 치면은 이거는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들여다보는 수로 인해서 보강이 어느 정도 됐군요. 네, 지금 여기를 백도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었을 때 그때 받는다면은 여전히 이쪽을 갈라 나오는 게 성립이 되죠.
지금은 밀어간다면은 이렇게 두는 것은 단수치고 30초. 나오고 하나, 둘, 밀어서 셋. 이 장문이 되는데 밀었을 때 이쪽을 먼저 하나 밀어간다면은 막아야 하는데요. 네, 막아야 되는데 나오면은 아까처럼 두는 것은 이쪽에 공배가 하나 비었기 때문에 중앙 쪽을 돌파를 하고 끊으면 이거는 흑돌이 잡힙니다. 두 선수의 지금 심리전 그리고 술기 싸움이 상당합니다. 네, 지금 두 기사 모두 중앙 쪽을 선수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정화 선수도 이쪽을 찔러간 것은 뭐 단순히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하변 쪽에 흑돌이 다치거든요. 이거는 뭐 중앙 쪽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이쪽이 다친다면 흑이 안 돼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다시 이 여섯, 좌측을 이어서 일곱. 버텨야 할까요? 네, 지금은 그쪽을 이어서 버티는 게 정수고요. 그럼 이제 중앙 밭전자로 백이 째가는 자리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물어보네요. 명호 선수가 그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줍니다. 네, 지금 오정화 선수가 살짝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쪽을 받는다라고 받았는데 백이 교환을 하고 나서 먼저 이쪽을 차지를 했고 우상 쪽은 지금 흑돌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좀 눈에 아른거리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 흑의 응수가 굉장히 여섯. 어렵습니다. 일곱, 여덟. 또 옆에서 초읽기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막아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침착하게 잘 받았고요. 하나, 둘, 오늘 셋. 오정화 선수와 오병우 선수 모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오병우 선수도 오정화 선수가 이 중앙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 오병우 선수의 이 반발도 상당히 기민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백도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중앙 쪽을 양분을 하면서 흑돌을 압박을 하고 있죠. 백도 우선 흙을 양쪽으로 가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둘, 네, 지금 상황에서 흑도 넷, 아까와는 좀 다른 것이 이쪽을 막고 나서 백이 돌파를 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흑돌만 약한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지금은 이쪽에 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한 수를 투자를 한 만큼 백돌도 좀 얇거든요. 네. 네, 그 점을 최대한 공략을 해야죠. 자, 이제 오정화 선수 마지막 초읽기가 되겠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일단 이쪽을 나오는 자세가 좋아요. 여기를 나오고 백이 나오는 것은 이 자리가 선수라고 본다면 이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해서 네. 이거는 뭐 마지막. 오히려 하변 쪽의 백돌이 둘, 셋, 공격을 당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을 여덟, 아홉. 밀어보면 좋을까요? 결정짓지 않고 찔러갔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했을 때 그래프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곳을 찌르고 끊는 것이 강력하다라는 얘긴데요. 바로 반발한다면 이것이 강력할까요? 30초. 하나, 둘, 셋, 한 선수의 진행이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백도 이쪽을 끊지 않으니까 다시 그래프가 흑 쪽으로 넘어가죠. 네.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것은 사실 이 하변 쪽에 백돌도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선택이긴 해요. 네, 그래서 오병호 선수도 이쪽을 막는 선택을 했고 지금 끊는다면은 이제는 나와서 끊는 자리가 백이 전혀 마지막. 두렵지가 않아요. 둘,
셋, 이렇게 되면은 네. 중앙 쪽을 받을 수밖에 다섯, 없는데 여섯, 아래쪽에서 백돌이 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정아 선수도 이쪽을 밀어가는 선택은 당연하고요.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쪽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흑돌이 연결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뭐 는다든지 이쪽을 틀어 막아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중앙을 막는다면 또 하변의 백돌 끊어지는 그 약점이 신경 쓰일 것도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호 여섯, 선수의 다음 선택이 일곱, 궁금합니다. 여덟, 아홉, 중앙 막았어요. 네, 백도 뭐 지금의 선택은 당연하고요. 그렇다면은 흑이 뭐 이쪽을 단수를 친다든지 반대쪽으로 두었을 때 글쎄요, 이 하변 쪽을 뭐 단순히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것은 이건 백이 안 되죠. 그럼 백은 상중앙 쪽 흑돌을 좀 공격을 해봐야 할까요? 하나, 네, 둘, 근데 이게 중앙 쪽을 씌워서 흑돌이 잡힌다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거는 치받았을 때 붙이면은 끼워서 흑돌이 삽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하는 것도 뭐 끼워도 똑같고 있더라도 중앙 쪽을 씌우면 이쪽을 잡는 게 선수기 때문에 뭐 흑돌에 대한 사활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쪽을 한 수를 투자하는 것은 이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여기 갈라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흑돌이 잡힐 리가 없는데요. 네. 그렇다면 30초. 백도 하나, 하변 타개가 둘, 시급한데요. 넷, 다섯, 여섯, 지금 뭐 일곱, 실전에 대국하는 심리를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오정호 선수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게 뭐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백돌이 압박을 받고 그렇다고 이쪽을 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흑돌은 사실 이 찝는 자리가 선수라서 먼저 두면 삽니다. 여기 흑돌은 잡힐 리가 없어요. 네. 정화 선수가 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마지막. 상황으로 하나. 느껴지고요. 둘, 셋, 넷,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다섯, 이쪽을 여섯, 찝고 호구를 치면은 일곱, 하나 늘고 여덟, 여기를 계속해서 찝어가면은 이 백돌에 대한 사활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흑돌을 추궁을 하는 순간 끊고 나서 이 단수 치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흑돌이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화 선수 확실하게 결정을 해둡니다. 찝어서 진행을 했고요. 오병우 선수에게 있어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하변 타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흐름 자체를 놓고 본다면 흑 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은데 셋, 지금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다섯, 여기 흑돌을 살고 나서 일곱, 백이 여덟, 하변 쪽을 뒀을 때 이쪽을 끼우는 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수 치고 이으면은 이곳을 나와서 돌파를 한다면요? 네, 이렇게 있는 전투가 백이 할만하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백이 되나요? 이렇게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네, 일단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흑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선수도 야, 하변 백도를 아, 타개하는 수 찾아내지 못한다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프는 큰 차이는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끼워가는 게 부분적으로는 백이 안 돼요. 이렇게 되고 딱 마지막. 하나, 여기까지는 둘, 예상이 되거든요. 셋, 뭐 이쪽을 하나 더 넷, 밀어둘 다섯, 수도 있고 여섯, 이렇게 뭐 단수 일곱, 치고 여덟, 중앙 쪽을 끊어버리면 부분적으로는 백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를 치받고 나서 뭐 이런 데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먼저 붙일 수도 있고요.
이곳이나 뭐 이쪽이나 중앙 쪽. 이 셋 중에 하나는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백이 흑에 대한 공격을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의미네요. 네, 근데 하변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나, 잡히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뭐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섯, 글쎄요, 거기를 끼워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데요. 오병호 선수는 아래쪽을 공략합니다. 이 선을 붙이는 맥점을 보여줬는데요. 네, 지금의 선택은 흑이 여기를 젖히면은 끊어서 단수를 치는 것은 뭔가 이쪽 부근이 계속 선수로 듣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중앙 쪽에 흑도를 공격을 했을 때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뭐 이런 데를 단수를 치더라도 흑이 계속해서 받는 것은 대마 쪽이 신경이 하나, 너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마가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오병호 선수는 여기를 붙여서 최대한 흑도를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젖힐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뭔가 좀 흐름을 탄다라면 여기 하나 두고 젖히고 젖힐 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가능하다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흑도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한다면은 여기 백돌도 아직 좀 그래도 여기 백돌은 살아있네요. 근데 부분적으로 이쪽만 처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네. 실전에는 젖혀서 계속해서 백마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오늘따라 그래프가 정말 많이 요동을 치네요.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만큼 뭐 전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오병호 선수가 늘었는데요. 일단 이으면은 맞겠다. 근데 이게 마지막 하나, 백도 좀 신경이 쓰이는 넷, 것은 이렇게 돌들이 다섯, 차단이 되면요. 일곱, 여덟, 아홉. 이 귀 쪽의 수는 사실 흙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를 막는 것은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것이 백이 활용을 했어요. 치받아서 잡으러 가는 것도 지금은 강력합니다. 잡으러 가는 것도 강력할까요? 우선 자체만으로도 백의 입장에서는 좀 활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조금 30초. 백 쪽으로 하나, 넘어간 것 둘, 같고요. 셋, 넷, 우정호 선수도 여섯. 한 번 더 버텨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겠습니다. 이제는 오병호 선수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하네요. 지금 오병호 선수가 좀 바둑이 좋다라는 판단인데요. 보시면은 이쪽을 끼웠을 때가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당연히 여기를 찝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끼우게 되면은 단수 치고 막을 때 여기 치중 가고 30초. 하나, 목여 치면 둘, 셋, 넷, 사활이 걸리나요? 여섯, 일곱, 근데 여기가 팹니다. 여덟. 여기 끼우면은 있는 것은 잡히고요. 나가더라도 이으면은 끊더라도 이었을 때 백이 그냥 이쪽을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대한 사활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뭐 여전히 형세는 흙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둘, 셋, 넷. 사활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흙이 이쪽에서 당장 응수를 하지 않고 여길 막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여기를 끊고 나서 잡으면은 또 사활이 걸리죠. 네.
흙으로서도 찝어두는 교환은 필요했던 자리군요. 네, 찝는 교환이 됐더라면 흙이 좀 더 크게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여기를 바로 끼워가는 것에 대해서 오정화 선수가 약간 착각을 한 건지 지금 여기 치중 가면은 4월이 걸리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연 두 선수는 우승길 4월 보고 있을까요? 오명호 선수 먼저 하변 타계를 시작했습니다. 오명호 선수와 오정화 선수 치열한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